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에서 취재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니켈 원광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야적장과 선착장 등을 구축하는 기반 공사가 시작됐는데 착공식 현장 배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니켈 채굴 기업 EVMDC가 마침내 니켈 광산 본격 채굴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지난해 EVMDC의 지분 10%를 확보한 지 1년 만에 기반 시설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착공식에는 디나가트 주지사 드메리와 카그 디아나오 시장 롱고스, 필리핀 광산 지질국 디나가트 국장 잘디, EVMDC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에선 한상민 대표와 최강범 사장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착공식을 진행한 만큼 이 일대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로는 물론 EVMDC 직원들의 숙소와 사무실, 니켈 원광을 쌓아둘 야적장, 선착장 등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니켈 원광 채굴은 오는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EVMDC 측은 설명했습니다. 선착장은 현장 일대 2곳에 들어설 예정인데 선착장 한 곳당 바지선 5척 이상이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산 바로 앞에 있는 강변입니다. 이곳에 포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향후 완성이 되면 니켈 원광을 싣고 나갈 바지선이 들어올 곳입니다. EVMDC가 필리핀 광산 지질국으로부터 확보한 니켈 광산 구역은 B, C, D 구역. 가장 먼저 채굴이 이뤄질 지점은 D 구역 일대로 강변과 가깝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분 분석과 지질 탐사 보고서 등을 통해 이 일대 고순도 니켈 함량이 매장돼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사업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한 이 지역의 퀄리티는 상당히 하이그레이드 중에서도 베리 하이그레이드로 분류되는 제일 순도가 높은 라테라이트 원물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 부분이고 또한 현재 중국과의 한 서너 군데 이상의 그 글로벌 업체와 재련소 업체와 다 컨택이 되어 있는 중이고. 제이스코 홀딩스는 현재 인터텍 분석 보고서와 지질 탐사 보고서를 국내 지질 분석 업체에 맡겨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굴이 코앞에 다다른 만큼 사업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분석을 의뢰한 겁니다. 세 번째 분석 결과는 이르면 2월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제이스코 홀딩스는 지분 투자 소득과 니켈 원광 판매 수익의 5%를 얻게 됩니다. 이곳 현장 일대 기반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는 채굴 그리고 선적을 통한 판매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D구역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 더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디나가트 현장에서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제이스코 홀딩스의 니켈 원광 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에 따라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디나가트 섬 일대가 니켈 광산 채굴의 요충지인 만큼 작년엔 채굴과 선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광산 일대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사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배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이 필리핀 디나가트 섬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 사이 이 섬의 니켈 광산 일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된 것은 광산으로 가는 지방 도로였습니다. 이곳 일대 광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도로 포장과 확장 공사가 이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달랐습니다. 디나가트 섬 일대는 11월부터 3월 초까지 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대비가 오고 그치기를 반복하다 보니 현장에서도 니켈 원광을 선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를 비롯해 이곳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다른 현장을 살펴봐도 수출을 위해 퍼올린 니켈 원광을 야적장에 모아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점은 선적을 끝냈는지 웅덩이만 남았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지분 투자한 EVMDC 역시 굴착기 등 자체 중장비를 확보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기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대거 굴착을 진행하고 자체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날씨와 상관없이 채굴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VMDC가 본격 채굴을 위해 기반 공사 착공을 진행한 만큼 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VMDC 착공식에 참석한 카그 디아나오 롱고스 시장은 향후 EVMDC 직원 채용에 있어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VMDC는 이곳에서 직원 200명을 채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이스코 홀딩스와 협력해 주민들을 위한 한글 교육과 태권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상민 제이스코 홀딩스 대표이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정된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좀 더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필리핀 니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만 1년 걸려서 어렵게 달려왔는데 이제 종착역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채굴과 선적을 위한 그 신호탄인 이 기반 시설 공사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제이스코 홀딩스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마치 쌍둥이처럼 가상 세계에 재현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 합니다. E8가 국내 최초 개발한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기술은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윈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로 2028년에는 약 180조 원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설립된 E8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으로 10여 년간 꾸준한 국산 기술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무이한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엠플로우는 기존의 격자 방식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로 열 전달, 다상, 다성분 유동 해석에 특화됐습니다. 단순한 3D 가시화를 넘어 완전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현실과 똑같이 구축한 가상 공간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표준 구축 사업을 저희가 과기정통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국가 표준도 수립하면서 그 연합 4단계인 연합, 그다음에 5단계인 AI까지 지금 준비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적용해 자율주행, 항공우주, 2차 전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비전도 내놨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속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향상시킨 번접할 수 없는 그런 특허 기술을 비롯해서 미국 국제 특허나 미국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런 레퍼런스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유럽,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8는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기술 고도화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1위 자리를 BMW에 내준 벤츠. 올해는 9개의 신차 출시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모 기자입니다. 매끄러운 차체 위로 존재감을 뽐내는 삼각별이 차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2016년 국내에 출시된 이후 지금껏 8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지킨 세단, 벤츠의 E-클래스입니다. The E-Class embodies the essence of comfort, innovation, and customer-centered design, and reflects the core of our approach to delivering excellence. The E-Class holds a pivotal role within the Mercedes-Benz portfolio, symbolizing exceptional standards.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큼지막한 화면을 넘어 1열석 전면의 모든 공간이 화면이 되는 MBUX 슈퍼 스크린에는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한국 시장에 맞춰 플로, 웨이브, 멜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비게이션, 티맵 오토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5G 커뮤니케이션 모듈과 내장 카메라가 탑재돼 선명하고 끊김없는 화상회의가 가능토록 설계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상품성을 강화한 E-클래스를 필두로 9종의 신차를 내놓으며 올해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구상. 이외에도 마티아스 바이트 사장은 올해 새로운 인프라 확장과 더불어 차별화된 브랜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The world first Mercedes Maybach brand center will open in Korea in this year. We plan to install approximately 150 charging points across 25 HPC charging sites by 2025.
지난해 벤츠 76,697대, BMW 77,395대를 판매하며 698대라는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두 수입차 브랜드의 경쟁이 올해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더 이상 수원 시민들은 핫플레이스를 찾아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핫한 브랜드들을 한자리에 모은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서울 성수동, 홍대 상권의 인기 맛집, 쇼핑몰 등 핫플레이스들이 대거들어선 스타필드 수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6일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은 기존 스타필드와는 많이 다른데요. MZ세대를 겨냥한 특화 매장답게 이전의 스타필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젊고 힙한 분위기의 최초 입점 브랜드가 30%에 달합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별마당 도서관을 비롯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최대한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매장을 저희는 구성했고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성수동이나 홍대 어떤 지역의 그런 어떤 핫플레이스들을 저희 점포 내에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을 스타필드 수원의 스타는 단연 별마당 도서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복합문화 공간 역할을 하는 별마당 도서관이 지역 스타필드로는 최초로 수원에 들어섰습니다. MZ 특화 쇼핑몰다운 젊고 힙한 분위기의 매장들도 가득한데요. 모바일 슈팅 게임 브롤스타즈와 협업한 대규모 체험존을 비롯해 MZ세대 인기 편집숍인 LCDC와 주말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방문하는 성수동 LP 카페 바이닐도 들어섰습니다. 아울러 스타셰프와 인기 맛집으로 F&B를 구성하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이곳 수원이 워낙에 최근에 3040 세대가 많이 또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10대, 20대의 잘파 세대들도 많이 또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대한 젊고 공간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포로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은 수도권 남부 중심이라는 입지를 바탕으로 120만 수원 시민과 유입 인구까지 약 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아파트에 개인 창고가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세대 현관 앞에 소형 창고를 제공했는데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전은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방문객들이 세대 내부 곳곳을 둘러보고 청약 상담석은 상담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지상 최고 28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285가구를 공급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견본주택 개관 후 주말 3일간 1만 6천여 명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광교 신도시 생활권으로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고 광교 공원, 광교 저수지에 인접한 숲세권으로 자연 환경이 쾌적한 아파트입니다. 요즘 분양 시장이 매우 어렵고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모델하우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져 지상 1층에는 22개의 상가가 들어서며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이 마련됩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상 5층부터 세대가 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상 5층 높이는 24m로 주변 아파트 9층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단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98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전 세대는 2.5m 높이의 우물형 천정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세대별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도 전 세대 현관 앞에 배치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C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했으며 거실은 이면 개방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성을 높였습니다. 복도 팬트리를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안방에는 매립형 드레스룸을 구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전용 98제곱미터는 3면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방 2개를 합친 통합형 침실 특화 설계를 적용하는 등 수요자 취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 앞 현관 창고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으로 잘 알려진 셀리드가 CMO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업 전략, 김효성 기자가 강창률 대표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셀리드의 GMP 센터는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을 위해 지난 2020년 완공됐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임상 3상 환자군 모집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회사는 올 연말 자체 GMP 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CAR-T 치료제 위탁 생산을 통해 매출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우리가 같은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mRNA 백신과 경쟁 관계를 앞으로 형성할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화이자 백신하고 같이 비교해서免疫반응을 유도하는 효과가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3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부스터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우리가 최초입니다. 국내는 대략 한 1,000명.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합쳐서 3,000명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의 목표는 4월경까지는 투여는 마무리한다. 백신 투여는 마무리한다.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금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이미 우리는 한번 우리 백신을 정제 공정을 거기서 한번 했어요. 임상치료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바이알링, 소위 말해서 병에 넣는 것도 거기서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되겠냐, 논의했어요. 내년에는 풀리 가동해야죠. 그렇게 되면 내년은 정말 m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 백신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GMP 센터를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를 만드는 거고, 그 바이러스 벡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이제 코비드 백신이 되는 거고, CAR-T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기업이 우리 쪽에서 생산을 해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해서 IND 허가를 받았어요. 또 이제 해외에서 기술 이전 받아서 또 국내에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직접 우리 사이트 와서 보고 훌륭하다, 자기네들 시험보다 더 좋다, 그렇게 작년 여름에 와서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최소한 100억에서 150억 매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 안정적인 매출 수익 모델로서, 그 정도면 우리가 임상 비용을 제한 회사의 모든 운영 준비를 우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탄탄한 안정감을 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머크의 바벤시오와의 병용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한 지노맨 컴퍼니가 올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화 결실을 예고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배지수 대표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신규 타겟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글로벌 면역 항암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가 올해 그동안의 연구에서 한 단계 넘어선 상업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익분기점에도 도달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했던 환자들, 기존의 면역항암제 투여를 받았던 환자들에서 ORR이 37.5%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객관적 발현율을 확인을 해서 위암 3차 치료제로서 포지셔닝을 상당히 잘할 수 있겠다, 견고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알겠습니다. 바벤시오가 이제 PD-L1 계열의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독일 머크를 포함해서 PD-L1을 가진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같이 파트너를 하든지 사업화를 하든지 이런 논의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했던 키투르다, 이건 이제 PD-1 계열의 면역항암제거든요.
여기하고 병용을 해서 저희가 담도암을 대상으로 임상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결과까지 잘 나오면 그럼 이제 PD-L1뿐이 아니라 PD-1을 가진 글로벌 빅파마들 또 그리고 아니면은 면역항암제와 병용한 파트너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빅파마들 그렇게 저희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대상 후보들이 훨씬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저희가 GM001 자체의 매력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 단계를 한 단계 넘어서서 상업화, 사업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을 시장에다 보여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신규 타겟 면역항암제 쪽의 상업화를 통해서 먼저 좀 그 결실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또 이제 컨슈머 쪽에서도 한 3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좀 BEP를 거의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시점에 와 있어요. 또 자체 수익 창출 비즈니스를 저희가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자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 창출과 반복적인 라이센싱 아웃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외부 펀딩에만 계속 의존하는 그런 바이오텍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생 가능하고 영속성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만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금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부침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한상현 기자가 이해붕 어피트 투자자 보호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붕 어피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될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란 사실과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이 블록 생성할 때 보상을 주는 그 기본 코인의 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대표 주자인데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수요 대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리플 소송입니다. 그 소송의 본질은 SEC가 증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논란의 핵심은 언제 어디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법안,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는 미카라고 암호자산 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이제 미카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는데요. 전통적인 제도권의 자산운용사들도 ETF 상품을 맞춰서 만들어서 이제 새로 고객들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비용, 저위험의 상품으로 이제 접근성을 개선해주는 투자자 유입 효과,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증권 매매를 취급하던 거래소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이라든지 그 매매에 관한 규정들을 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비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 체계를 좀 바꾸고 개선이 되고 방향성이 잡힌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가상자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자 보호이고, 알고서 하는 투자라 해야 됩니다. 알고서 하는 투자가 되려면 정확한 정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발행 과정이면 발행자에 대해서, 또 매매 과정, 그럼 매매가 되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 그러면 누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법 체계가 잘 정비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안전성 장치가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죠.
기존의 증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알고서 하는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 내용을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3종의 퍼블리싱 타이틀은 모두 다 각기 다른 장르의 게임인데요. 각 장르의 특색을 살린 핵심 플레이의 재미와 그리고 또 몰입도 높은 세계관 그리고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각자의 매력과 차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게임입니다. 년이 된 서머너즈와라든지 야구 게임들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더해서 오늘 발표하신 게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면 당연히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컴투스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게임 개발과 사업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와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여기에다가 우수한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방금 여러 고용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과 함께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 정행을 강화할 때 입법의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향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